1997년 1월 한 장의 위성사진이 공개되며 전 세계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1968년 북극 지방을 찍은 위성사진인데요.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 시절 40여 년간 군사 목적으로 수집된 북극해 관련 1급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그곳에 기밀로 보관 중이던 이 사진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극지방의 중앙이 뻥 뚫린 것 같은 이 사진.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진에 검게 찍힌 구멍이 지구의 밖과 속을 통하게 하는 입구로 지구 안에 또 다른 지하세계가 존재한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구의 생성 이론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한 가설이 있습니다. 태초에 태양 주위에 우주를 떠돌던 차가운 물질들이 뭉쳐서 덩어리가 되었고, 이 덩어리는 태양의 열과 수많은 운석이 부딪히며 뜨겁게 달궈져 마그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운석이 부딪히지 않는 안정 구간에 들어오고서부터 이 덩어리는 서서히 식으며 먼저 식혀진 겉표면이 지금의 지구 표면, 즉 지각으로 형성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식는 과정에서 지구 내부의 뜨거운 물질들이 가스로 변하며 지구 내부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고, 결국 이 가스는 남극과 북극으로 깊고 큰 구멍을 만들며 분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지구 내부의 가스가 모두 분출되면서 지구의 내부엔 큰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텅 빈 공간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가설이 바로 지구 공동설입니다. 이런 지구 공동설을 뒷받침해주는 지구 속 지하세계를 실제로 경험했다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여럿 존재하였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미 해군 소속이었던 리차드 버드 제독의 경험담인데요.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군은 독일군이 비밀리에 숨겨둔 1급 비밀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히틀러가 직접 지시하여 숨겨둔 비밀 문서들이었는데요. 당시 해독을 맡고 있던 리차드 버드 제독은 이 문서들을 해독하며 믿기 힘든 내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극과 북극엔 1년에 3번씩 문이 열리는데 그 안에 아가르타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하나의 지구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 믿기 힘든 내용을 리차드 버드 제독은 곧바로 미 국방부에 보고하였고, 국방부에선 리차드 버드 제독에게 함대를 동원해 직접 북극과 남극으로 조사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1947년 그렇게 극지방으로 파견된 리차드 제독이 해군 정찰기로 북극을 탐사하던 어느 날 갑자기 기지사령부와 무선통신이 끊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주변에 안개가 몰려와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되었죠. 그 순간 주변을 본 리차드 제독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물체가 주변을 둘러싸고 따라오고 있었죠. 그리곤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안개가 걷혔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비행물체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당황한 그는 착륙할 곳을 찾아보았고, 공항처럼 보이는 곳이 있어 그곳으로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착륙하기 전까지 그가 본 이곳의 풍경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공태양이 있었고 커다란 산맥과 계곡, 그리고 이미 멸종했다고 알고 있는 초대형 매머드도 보였죠. 착륙한 후엔 키가 3에서 4m 되는 거인들이 그에게 다가와 고대어 같은 언어를 쓰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무서워 보이진 않았고 아주 친절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 거인들은 리차드 제독을 손짓으로 안내했고, 안내를 따라간 곳엔 아가르타의 왕이 있었죠. 여러 이야기를 나눈 그는 다시 정찰기를 타고 지상으로 돌아와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 문서로 기록하여 미 국방부에 보고하였지만, 이 문서는 극비 문서로 취급되어 공개가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그에게 평생 동안 비밀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죠. 평생을 비밀 유지하며 살아가던 그는 죽기 전 이 이야기를 작가인 친구에게 말하게 되고, 그 친구에 의해 책으로 발간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하세계의 경험담 중 또 하나의 유명한 경험담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살던 올랍 얀센 부자의 경험담인데요. 1829년 전업어부였던 부자는 어업을 하던 도중 길을 잃고 먼 바다로 떠내려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북극해의 해류에 떠밀려 열려진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절했다가 눈을 떠보니 그들의 앞엔 끝없이 펼쳐진 고요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침반은 방향을 잃고 빙빙 돌고 있었으며 바닷물은 식수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며칠 후 육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죠. 그곳은 현실 세계와는 다르게 과학 문명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으며 모든 생명체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크기보다 몇십, 몇백 배 더 컸죠. 포도알은 오렌지 크기만 하며 포도 한 송이가 사람의 키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가 3m 이상인 거인들은 얀센 부자를 보고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얀센 부자는 거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지상세계의 존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주기적으로 지상세계를 다녀온다고 했죠. 그렇게 그들은 친절한 거인들의 마을에서 2년 반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후에 향수병이 온 그들은 거인들에게 들은 방법으로 다시 지상세계로 돌아왔고 1829년부터 1831년까지 지구 속 땅 및 도시에서 살았던 그들의 경험담을 책으로 내고 지하세계의 존재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 사는 샤를라라는 여인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땅속 도시를 오가며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하세계를 경험하고 왔다는 사람들은 수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설명하는 지하세계에 대해 정리하면 공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의 하늘엔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고 붉은 공처럼 보이는 인공태양이 존재하며 밤 12시간, 낮 12시간으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곳의 기후는 1년 내내 일정하며 4분의 3이 육지, 나머지는 바다, 호수라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키는 3에서 4m 사이이며 그들은 30에서 40세 정도의 나이의 모습으로 본인이 선택하여 600에서 800년을 산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태양어인 솔라라 마루를 언어로 사용하며 모든 생명은 우리가 사는 지상세계에 비해 전부 크다고 합니다. 그들의 문화 및 과학의 발전도 현 인류에 비해 수천 년 앞서 있다고 하죠. 지하세계 경험자들은 지상세계에서 목격되는 UFO도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닌 지구 내부에서 보낸 비행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얘기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허무맹랑한 거짓말 같은데요.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에 몇몇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지하세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북극에는 짠 바닷물만 존재하여야 하지만 북극의 빙산은 모두 소금기가 없는 민물 성분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탐험가인 난센이 북극을 탐험하고 남긴 기록에는 북극의 가장 중심부에 1년 내내 얼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였는데요. 과학자들은 극지방에 얼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건 내부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있어 이런 온난한 기후가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동물들은 겨울이 되면 북쪽으로 이동하는데 그래서 북극엔 여우나 곰, 산토끼가 종종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벌, 나비, 모기떼도 발견된다고 하죠. 이 동물들이 극지방을 가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곳인 알래스카 기후대가 있는데 이 알래스카 기후대에서는 동물들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를 보고 과학자들은 분명 북극 인근엔 먹이가 풍부한 지역이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북극에는 색깔이 있는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 눈들을 분석한 결과 이 눈엔 꽃잎과 꽃가루가 짙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 주변에 꽃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한다는 걸 암시하죠. 또한 과학자들은 지구의 중량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중량은 약 60해톤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구의 속이 꽉 차 있다면 지구의 중량은 이것보다 훨씬 무거워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렇게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설 제시와
반박을 반복하며 지하세계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아직까지도 뜨겁습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먼 우주의 행성까지 발견하는 등 지구 외부로는 현실로 조금씩 와닿고 있지만 과학이 발전한 지금까지도 지구 내부는 여전히 미확인 지역이므로 여러 상상과 가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 공동설은 단순히 음모론에 지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 및 추가 개인적인 해석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제일 먼저 다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